자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차트 이야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. 자, 오늘은 개별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랑 S&P 500 지수를 볼 건데 이제 주봉하고 월봉이 바뀌었죠. 이럴 때는 이제 개별 종목도 어쨌든 간에 큰 시장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봉하고 월봉이 바뀌게 되면 이제 지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매 전략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변칙적인 모습이 있으면 이에 맞게 수정을 할지 그렇게 생각을 결정을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바로 살펴보죠. 우선 코스피 먼저 볼 건데 어제까지가 이제 휴장이었죠. 어제 대체휴일이라 가지고 어제는 미장만 일단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3월 첫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시작부터 7% 넘게 하락을 보여줬죠.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덕에 지난번 두 개의 갭이 생긴 거를 오늘 단 하루 만에 정리를 해준 모습이고 오히려 더 좋은 거는 위의 갭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. 자, 어쨌든 코스피라는 그런 지수기 때문에 아래 갭보다는 위에 갭이 생기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. 왜냐하면은 지수는 어쨌든 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갭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위에 갭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멀어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떨어져 있을수록 미래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예상 수익률,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. 반면에 내려가는 흐름은 그만큼 어떤 이슈가 좀 있어야 되거나 어떤 좀 그만큼 하락폭이 커지려면은 또 전례 없는 굉장히 진짜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악재가 또 이제 많이 동반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윗 갭을 만들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좀 단기간에 지금 너무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급락을 통해서 좀 일정 조정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을 바라봐야 되냐 이제 그게 다음 궁금증이겠죠. 자, 역시나 똑같아요.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거랑 조금 내용이 겹칠 수는 있는데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번 같이 한번 보죠. 자, 큰 틀은 신고점 대비해서 단기 저점입니다. 거기까지의 하락이 얼마나 나왔는지 너무 정확한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자, 여기서부터 76%고 그 전에는 자, 이런 모습이었죠. 자, 이거를 그대로 지금 이제 신고점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. 자, 앞전에 봤던 게 이제 26%짜리가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직전은 36%고 그 다음은 이제 40%대에서 50%가 좀 많았으니까 대충 50%라고 잡아 볼게요. 그 다음에 제일 긴 거는 이제 75% 하락인 건데 자,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하면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를 고르는 겁니다. 자, 나는 좀 많이 공격적인 성향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좀 괜찮은 편이다.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게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좀 이례적인 이슈였죠. 그래서 아무리 깊게 나온다 한들 여기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고 현금 흐름이 괜찮다 하면 여기에 들어갔다가 혹시나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유리하게 가져간 다음에 어쨌든 이 갭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자리에 선점해서 가져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는 거고요.
근데 보통은 이제 36% 하락이나 50% 하락을 선택을 할 건데, 자, 여기 보시면은 36% 하락하게 되면은 이 갭까지 없애는데 그 다음 아래 갭까지는 또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자, 그러면 이럴 때 좀 보정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밑에 갭만 남겨놓고 그 위에 생겨진 갭들은 상당 거의 다 정리를 하는,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불안정하게 올려줬던 거를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. 거의 대부분에. 그래서 이 아래 갭은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불안정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제 다듬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다시 뭐 횡보, 여기서 만약에 횡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추가 이제 신고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두고 여기서부터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. 근데 완전히 나는 진짜 최대한 기회비용을 드리고 싶지 않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생각해 봐야겠죠. 여기 생각해보고, 근데 그 전에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만 없어지는 것만 보고도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어느 일정 수준의 이제 매수를 통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그 어떠한 보조지표도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없죠.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그 누구든 할 수 있고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자, 이걸 또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특히 요즘 같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보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. 지금이 역대급 상승이고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거고 지금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좋은 자리 있는데 지금 뭐라도 지금 뭐 하나 매수해서 지금 그래야 될 시기다 하면서 엄청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은 당연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,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도 어떻게 좀 대출을 받든 뭐 어떻게 뭘 하든 간에 단 좀 돈 끌어 모아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. 특히나 지난 월봉에 여기 꼭대기 있죠? 여기 윗꼬리. 자, 여기에도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. 자, 근데 바로 지금 월 바뀌고 오늘 첫 거래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분들은 벌써 8%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지수잖아요. 지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하한가 맞은 종목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7% 하락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 코스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보인 오늘 하루였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뭐라도 잡아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10%그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을 건데 그럼 이게 뭔가 되게 또 후회스럽겠죠. 그렇다고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지표 없이도 이런 식으로 그냥 순수 캔들 그리고 갭이 어딘지 이런 걸 따져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도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. 자,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어쨌든 오늘 첫날에 이렇게 7%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월봉 마감까지는 20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신고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자, 당연히 그런 걸 또 보면은 배가 아플 겁니다. 아, 그냥 이만큼 하락했을 때 들어갈 걸. 뭐하러 이런 것까지 기다리려고 했었나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10년 이상 투자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본 사례가 있어요. 이렇게 누가 하라는 대로서 들어갔고 특히나 이렇게 신고점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. 추가 상승이 계속 나와도 수익 실현을 안 합니다. 네. 제가 좀 많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절대 수익 실현을 안 하세요. 네, 안 하시기 때문에 자, 그 말은 뭐냐면은 이대로 더 올라가면
이번 월봉도 결국에는 양봉 마감하고 또 양봉 나오면서 계속 과열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지금 이 75% 하락 있죠. 전례 없던 한국에만 있었던 이 이슈가 또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. 오히려 그 가능성이 또 올라가게 돼요. 그러면 자,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실현 안 한다 했죠. 그러면은 이미 여기만 해도 지수만 해도 150% 추가 상승이 있는 건데, 지수에서 150%면은 쉽게 얘기해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웬만하면 4, 5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상승분이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리면서 곤두박질 치는 거죠. 그러면은 벌써 손실률이 자 80%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냥 75%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개별 종목으로 쳤을 때는 일단 최소 반타작이고요. 절반 이상 손실 중이고 50% 이상 손실 중이고, 많게는 80에서 90%까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. 자, 이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냈지만은 그동안 봐온 사례들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못지않게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도 충분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익 실현을 안 한 잘못밖에는 없다는 게 돼요. 그래서 더 올라가서 아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 역시도 지금 최소 이 정도, 조금 더 길게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와서 더 좋은 자리를 갖고 의미 있는 투자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저 역시도 그렇게 추정 매수를 통해서 큰 손실을 또 봐온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,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,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. 그거 하락 기다리는 거 해봐야, 자 보이시죠? 1년 조금 안 걸리고요. 그 하락을 보이기까지, 이후에 상승이 아니고 신고점 대비 하락을 보이기까지가, 자, 그 전에는 3년이 안 걸려요.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개월이네요. 그리고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짐 때는 1년. 자, 1년 정도만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둬도, 1년이면은 다 이제 본업이 있으실 거잖아요. 전업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부부시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돈을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이제 할 건데, 1년이면은 그렇게 1년 동안 현금을 계속 잘 모아두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갔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자리가 올 거니까 이 자리가 올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현금을 잘 모아놨다가 우리는 다음 상승, 다음 신고점을 노린다, 이 생각으로 딱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누가 이야기를 하든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, 왜냐하면 명확하게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관 있는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이렇게 코스피를 봤기 때문에 S&P는 거의 이제 뭐 복습이죠. 똑같이 월봉이고, 근데 S&P는 좀 더 분명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져요. 그러니까 한번 단기 저점을 만들고 신고점을 만들면서 이제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는데, 자, 이렇게 쭉 가다가 딱 꽂고, 이렇게 가다가 다음 이렇게 딱 꽂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. 계속 그려보면은 꽤 많이 있습니다, 이런 경우가. 자, 보이시죠? 잘 가다가 신고점 갱신하고 빠르게 내려가고, 또 신고점 만들다가 빠르게 꽂고, 또 가다가 빠르게, 아주 단기간에 조정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잘 가다가 빠르게 내려꼽죠. 자, 지금도 보면은 물론 텀이 좀 짧긴 해요. 짧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시나 또 과거에도 이렇게 짧은 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
한 번에 이렇게 또 내리꽂는 흐름이 나올 수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하락, 짧고 굵게 나오는 이 하락 이후에 다음 신고점을 노려보는 겁니다. 얼마나 갑자기 되게 투자가 여유가 있어졌나요? 그죠? 그러면 얼마나 하락을 보일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. 역시나 신고점 대비해서 자, 직전에는 20%, 26%, 33%, 또 20%, 거의 20%가 좀 많죠? 자, 이건 16%고 이때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자, 50%고 또 한번 크게 나온 거는 또 대략 50%, 좀 더 이렇게 하면은 50% 되겠죠. 자, 좀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는 20에서 30% 정도 하락이 나왔다는 거고, 자, 2008년이면 누구나 아는 자,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대금융 위기였죠. 그때가 이제 반타작이 나는 건데 그거 아니면은 대체로 20에서 30%, 그럼 그냥 보수적으로 30% 잡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니까 여기 신고점 대비해서 30%. 자, 그러면은 딱 아래 갭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아주 불안정하게 상승을 보여줬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. 그리고 코스피랑 똑같이 S&P에서도 최근에 위의 갭을 또 만들어 줬어요. 그럼 위의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급등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서 30%, 아니면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20%만 해도 밑에 갭이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정리를 해주네요. 자, 그러면 20%부터 뭐 매수를 했다가 꼭 공격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추가 10%에 대한 하락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. 그럼 그냥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. 이때 들어가도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거 결국 그것도 이제 채널 홍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, 그분들은 어떻게 뭐 탓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, 그런 거를 보고 무지성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수에서 이렇게 지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. 써먹을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캔들만으로도 이런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집니다. 자, 해서 각 개별 이슈 그 종목에 대한 것도 지금 네프콘의 게시글, 자, 주식은 다 무료거든요. 무료로 올려놓고 있고 최근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조지표가 없어요. 다 똑같이 과거에 어떤 흐름 보였는지 그거를 보면서 순수 캔들로만 이렇게 설명을 이어갔기 때문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, 잘 모르겠으면은 그렇게 게시글을 올려놓은 걸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다가 역시나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카톡 채널 남겨주시면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추가 정보도 좀 드릴 수 있겠죠. 어쨌든 갭에 의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이제 추후 교육 자료로도 이제 올려드릴 생각이니까 이제 그런 거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잘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계속해서 이제 차트 이야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차트 공부방에 오시면은 자, 이렇게 매매 일지도 제가 현재 교육하고 있는 매매 방식, 차트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대로 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때그때 그런 차트 캡처해서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 또 여기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역시나 이제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면서 또 계속해서 차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